BMW의 7세대 5 시리즈를 타고 있습니다. 이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삼성동으로 돌아가는 구간을 운전하게 되는데요. 시동을 걸고, 자, 이렇게 경로 안내 계속하기가 있는데 터치도 되고 있어요. 이야, 터치되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닌데, 뒷좌석에는 모클의 김은기 기자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편안한 자세로. 뒷좌석이 꽤 넓은가 봐요? 꽤 넓진 않고요. 그냥 소나타 정도 느낌이 듭니다. 소나타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기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자. 출발하니까 이렇게 안전벨트를 살짝 당겨서 잘 찼나 확인하는 과정 같아요. 볼륨을 좀 줄이고요. 이 BMW의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만들었죠. 이거를 다른 어느 차에도 쓰지 않는 거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는 한 번 더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좀 인식도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네요. 내비게이션도 보여주고 속도도 보여주고 하는데, 지금 아마 보일 겁니다. 저 내비게이션도 나오고요, 속도 나오고 제한 속도는 몇 킬로다도 나오고, 굉장히 커졌네요. 좋아졌네. 기존보다 70%가 넓어진 최신 풀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기존보다 70%? 70%가 넓어졌다고? 되게 커졌네? 경로상에 몇 가지 교통장애가 있습니다. 커졌군요, 진짜. 때문에 우회 경로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출발을 해서 들어보니까 아까 그 BMW 본사에서 이 5 시리즈 프로덕트 담당하는 임원이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차는 상당히 많은 거를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옛날과 다를 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엔진도 출력 수치가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고요. 이 차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SCR 방식을 사용하는 디젤입니다. 그리고 이 차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520 디젤 2000cc 디젤인데요. 가속 좋네요. 520 디젤의 엑스드라이브 모델인데, 이게 이 기존의 5 시리즈, 그러니까 6세대 5 시리즈가 약간 그 말랑말랑한 느낌에, 오히려 이게 국산차 혹은 일본차, 미국차처럼 말랑말랑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상당히 단단해진 느낌이네요.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에서 달리는데 서스펜션은 기존보다 좀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이 차의 아주 기본 모델의 공기 저항 개수는 0.2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들은 한 0.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를 탑재를 했고, 서스펜션의 높이나 세팅, 타이어 휠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베스트 수치가 0.22였고 지금은 조금 더 이 차는 낮은 정도인데, 오히려 고성능의 달리기를 좋아하는 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저항 개수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운포스를 많이 일으키도록 세팅을 해서 달리기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예전 5 시리즈 6세대 5 시리즈를 꽤 오랜 기간 제가 타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차하고 비교하면은 글쎄요, 이거는 같은 엔진도 아니고 같은 차체도 아니고 같은 세팅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네요, 진짜로. 전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차예요. 엔진 소리가 굵고 묵직하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거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묵직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깊은 떨림이 있거나 이런 소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디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숙한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 동급의 다른 브랜드들의 가솔린 차도 비슷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레인 키핑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살짝 조절해 주는 기능이죠. 이거를 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살짝 떼고 가도 이 차는 알아서 가겠죠. 지금 제가 100km 구간에서 104km, 5km 갔더니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손을 뗐고요. 지금 반자율주행 같은 기능이 나오는데 지금 손을 또 잡으라고 표시가 나오네요. 이게 속도에 따라서 이 유지 시간이 다른데 짧게는 한 10초 정도부터 길게는 2분 정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넘기려고 해도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지금 제가 코너를 달리고 있는데 이 코너에서도 경고등이 잠깐 들어왔었고요. 코너도 가운데를 잡아서 가고 있네요. 좌우 차선의 가운데를 인식해서 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앞차와 거리를 설정해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100km까지 제가 속도를 잡아놨고요. 앞차의 거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앞차의 거리를 좀 더 좁혀서 가면은 바짝 따라갈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스티어링 휠에 살짝 손을 댔다가 뗐다가 하는 정도고요. 이렇게 알아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5 시리즈를 타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들긴 듭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한 2만 대 이상은 팔아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아까 BMW 코리아의 김효준 대표가 밝혔는데요. 2만 대 이상 팔겠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상품성은 좋아졌습니다. 6세대 5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520D 기본 모델의 경우 굉장히 지금 여기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싹 빠졌었거든요. 이런 내비게이션은 붙어 있었지만 스톱앤고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아무튼 여러 가지 후방 카메라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서도 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이다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BMW 7세대 5 시리즈를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이 차 두 대 전부 다 520D 모델인데요. 이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브레이크 등을 길쭉하게 만들어서 차가 더 폭이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를 하면서 드레스업을 약간 했는데요. 이렇게 머플러를 2개를 했고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게 들어간 것이 좀 더 일반 모델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앞모습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키드니 그릴 BMW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기존 모델은 헤드라이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둥글게 이어져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온 3 시리즈부터 이어진 특징인데 키드니 그릴로 헤드라이트를 바짝 붙여서 올렸어요. 그래서 키드니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반반씩 들어있는 모양을 갖고 있고 키드니 그릴 앞에는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속도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 저항이나 연비 개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엔 카메라가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옆 라인을 보시면은 이 차들 둘 다 이 뒤쪽에서 볼 때도 옆에 숄더 라인이 두 줄이 들어오다가 한 줄로 합쳐지면서 여기에 한 줄로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 숄더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옆에서 볼 때 누구나 이 차를 딱 보는 순간 BMW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지금 520D 기본 모델에 18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바로 이 타이어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머 타이어를 끼워서 나오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사계절용이나 혹은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내를 살펴보면은 여기 완전히
디지털 계기판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기판은 완벽하게 디지털만 돼 있고 바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자유로운데 여기에 저 은색의 재질을 붙여서 마치 거기가 원형의 뭐 다른 것인 양 이렇게 만들었고요. 내비게이션이 위에 상단에 들어있고요. 그 아래로는 BMW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들인데 조금씩 바꾼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앙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넣었고요. 근데 오렌지색의 그 BMW 캐릭터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 밑에는 자, 보수적인 BMW가 이렇게 안에다가 USB 넣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앞에 USB를 꽂을 수 있게 여기 공간을 이렇게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기어 노브와 함께 아이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여기에 뭐 그다지 많이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공간이고 여기 USB가 들어있는 정도, 이 정도 공간입니다. 5 시리즈의 뒷좌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 앞 시트를 제가 운전하기에 적당한 공간으로 맞춰놨는데 키 큰 성인 남성이 타고서도 뒷자리에 이렇게 무릎이 닿지는 않을 정도, 약간 넉넉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안으로 파여 있는 형태라 바짝 서서 앉게 돼 있네요. 이건 약간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이런 공조장치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 오른쪽에 이런 공조장치가 예전 6세대에도 있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좌우로 폭이 넓은 건 아니고 안으로 깊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레버를 당기면은 시트가 폴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네, 뒷좌석 폴딩되는 건 좋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런 박스가 있고 여기에는 공구를 넣어놓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밑에 공간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네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눌러서 전동식으로 닫으면 됩니다. 자, 레버를 2번 당겨서 열 수 있는 엔진룸 안에는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2.0L 디젤 엔진인데 아직 이 차가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공간은 여유로워 보이네요. 넉넉한 편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 차에 알루미늄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곳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도 알루미늄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스트롭바를 사용해서 보강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몇 가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인디비주얼이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사라진 건가? 다시 해볼까요? 스포츠 모드에서 뿅. 시간이 돼서 사라진 건가 보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몇 가지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변속기의 변속 타이밍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의 강도, 단단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이 좌석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차가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막 갑자기 스포츠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느낌상 이 손발에 오는 느낌, 그 다음에 몸을 잡아주는 느낌은 분명히 이 차가 스포티해졌구나 라는 느낌을 갖기 충분합니다. 역시 BMW네요. 이 느낌이 굉장히 듬직해졌어요. 이 5 시리즈가 예전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이게 재미라기보단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이 차가 단단해졌다기보다 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다르네요.
자, 지금까지 BMW의 7세대 5 시리즈 520D X드라이브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는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차를 조금만 알고 이 차의 그 재밌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BMW의 원래 그 달리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면은 이 차는 굉장히 엄청난 큰 변화를 겪은 완전히 새로운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기존의 5 시리즈를 타던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나 혹은 이 차 BMW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도 3 시리즈뿐만 아니라 5 시리즈를 선택하더라도 이제는 꽤 재밌는 차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사실 더 훨씬 재밌는 차였는데 6세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M 패키지를 넣으면서 디자인도 좀 개선이 됐고요. 스포티하게 바뀌었고, 지금 달리는 느낌도 좀 바뀌었고, 엔진도 바뀌었고, 모든 것을 바꾸다 보니까 차체도 감량을 했고요. 연비도 10%, 평균 10% 정도 좋아졌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2만 대, 3만 대 팔릴만 하네요. 지금까지 더 드라이브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